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유튜버죠. 그리고 이 지금 미국 유학고수라는 유튜버 계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정으로 제가 로그인을 하는 순간 유튜브가 저에게 이 채널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저한테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과학 관련 영상들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제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한국 과학계 뉴스나 관련 영상들이 많이 팝업 창에 뜨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좀 주시하고 있던 유튜버가 한 명 있거든요. 한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그리고 그분이 한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한국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한국 이공계 박사 출신 유튜버인데, 그분의 거의 초창기 영상을 봤었는데, 그분의 초창기 영상에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분석적이고 냉철한 사고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제가 한국을 떠나서 이제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한국 이공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한국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국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보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분이 초창기 영상의 주제가 뭐였냐면, 많이 다뤘던 내용이 한국의 국뽕 트렌드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일본산 소재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다, 그런데 한국 뉴스에서 너무 폄하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 이거 팩트죠. 팩트를 바탕으로 굉장히 한국을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왜냐면 한국 영토 내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항상 좋아 보이거든요. 내 친구, 내 가족이 남의 친구, 남의 나라 가족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국뽕은 인간의 본능이죠. 그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 여러분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나쁜 짓 할 때가 분명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부도덕한 행동을 할 때도 있고, 근데 우리 엄마니까, 우리 아빠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좋게 말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이제 좀 더 큰 범위로 번져나가면서 미디어를 타는 게 국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국이 예전에 식민지를 겪었었기 때문에 똑같은 성능의 한국 제품과 일본 제품이 있으면 그냥 일본 제품이 나빠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객관적으로 일본 소재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실제로 그런 일본 소재와 한국 소재를 놓고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 거야. 근데 이분이 이제 채널이 막 성장하면서 이분이 나랑 똑같은 길을 걸었어요. 보니까 악플러들의 이렇게 객관적으로 팩트를 방송에 하면은 악플러들이 도전을 받거든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이분도 보니까 초기에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더라고요. 악플러들 때문에. 근데 이분하고 저랑 다른 길을 걸은 게 있어요. 이분이 결국에는 이 유튜브가 뭔지 깨달았어. 유튜브를 어떻게 깨닫냐면은, 유튜버들은 유튜브 스튜디오를 하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떤 성향의 얘기를 했을 때 돈이 되고, 어떤 스타일로 얘기를 해서 돈이 안 되고, 어떤 스타일로 얘기했을 때 듣는 사람이 좋아하고, 이거를 알게 돼요. 데이터가 딱 보여줘. 그냥 데이터를 딱 보여줘요. 몇 대 몇으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채널의 구독자의 성향이 이렇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디어의 카메라를 쥐고 있는 사람은 항상 유혹이 와요. 내가 카메라를 돌릴 때 이 방향으로, 이쪽 방향의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쪽 방향의 얘기를 할 것인가, 이제 알게 돼요.
이건 돈이 되고 이건 돈이 안 되고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타이밍에 나랑 반대 얘기를 걸었어. 저는 이걸 알아버렸거든요. 유튜브란 걸 하면서, 아, 내 채널 구독자는 이렇고, 이런 얘기를 하면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저는 이 타이밍에서 그냥 내가 보고 들은 거를 있는 그대로 전하자는 게 사실 내 주의인데, 이분은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인기 있는 스피커가 되는 법을 알아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채널이 엄청 커지더라고요. 근데 이 타이밍에 이 사람이 채널이 커지니까, 내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정치권의 부름을 받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 영상에 보면은 정치인들 모임에도 막 가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 나중에. 그 결과 지금 영상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치권의 프로파간다를 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정치권에서 원하는 프로파간다를 날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 누굴 저격하려고 영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다른 유튜버 저격할 생각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제 채널 구독자들, 제가 항상 그 밥상 차려드리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시선을 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날 인기 있는 대중 설교자들의 말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을 많이 꼬이게 하는 말, 정치권에서 서포트해주는 말들은 진짜 이게 결국엔 그 방향으로 가면은 그 끝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 말을 들음으로 해서 잘 안 풀릴 수가 있어요. 특히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미국에 오실 분들이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그럴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팩트만 몇 가지 찍어 드릴게요. 지금 한국 정치가 굉장히 예전과 다른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기술에 많이 의지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일본의 기술에도 많이 의지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뭐 다들 아시잖아요. 한국 전쟁 때 미국이 구해준 이후로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계속 붙어 있었던 게 한국이고, 그 전에는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하지만 독립이 돼서도, 해방이 돼서도 그 일본에서 정권을 잡고 있던 세력들이 계속 한국에서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일본과 미국은 한국에 어떤 힘을 주는, 한국이 힘을 얻게 되는 그 원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물론 거기에 많은 뭐 윤리적인 뭐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반미랑 반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건 맞는데, 일단 지금 현 상황은 반미와 반일을 하는 건 일단 정치적인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계속. 그 이유는 뒤에 중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그분의 이제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이제 그분이 요즘 하는 영상의 주제가 뭐냐면 중국 파워가 엄청나다. 미국이나 일본은 이제 시대가 지났다는 식으로 영상을 거의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사용한 근거가 전 세계 연구소 랭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 세계 학교 랭킹들, 뭐 이런 걸 가지고 근거로 사용하시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도 미국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막 랭킹 같은 거 옛날에 되게 따졌던 적 있어요. 막 전 세계 랭킹, 전 세계 연구소 랭킹,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요 정도 하는 학교는 전 세계에서 몇 등이고, 한국 대학들은 전 세계에서 몇 등이고, 뭐 아시아 대학들은 전국에서 몇 등이고, 뭐 일본의 명문대는 전 세계에서 몇 등이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 랭킹 문화에 이렇게 빠져있던 예전엔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파다 보면은 뭘 알게 되냐면, 이 랭킹을 만드는 조직들 있잖아요. 랭킹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랭킹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랭킹을 따지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 자기 유리하게 하면 언제든지 이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랭킹도 결국에는 정치예요. 뒤에서 그 펀드 대주는 사람이 펀드를 가지고 얼마든지 랭킹이 뒤바뀔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 세계 랭킹 매기는 기관 중에 배후에 중국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중국이 굉장히 오버평가됐어요. 왜냐면 중국이 이 랭킹 매기는데 영향을 미치게 하는, 전 세계적으로 이 영향을 미치게 하는데 많은 활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전 세계 랭킹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뒤에 중국이 되게 많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 랭킹 같은 거 안 봐요. 안 보고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세계적인 교수님들 있잖아요. 막 세계적인 교수님 있잖아요. 막 이런 사람들은 랭킹 안 따져요. 왜냐면 랭킹 같은 거를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의미가 없어. 왜냐면 자기 두 눈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세계적인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말하는 데서 주는 랭킹을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 자기가 어떤 논문을 읽어보고 어떤 연구 결과를 보고 그 논리의 흐름을 보고 괜찮은 연구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랭킹 이런 거에 영향받지 마시고, 뭐 전 세계 연구소의 랭킹에 뭐 중국이 몇 개가 들고 뭐 중국 논문이 뭐 몇 개가 되고 중국 대학들이 요즘 뭐 전 세계에서 몇 등 안에 들고, 정말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 세계 이공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건 미국이에요. 미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인재가 가장 똑똑한 사람들,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해 봤을 땐 그렇고, 중국은 과학기술이 미국을 못 따라와요. 그거 플러스 미국은 달러화를 찍어낼 수 있는 패권 국가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외화 거래를, 무역을 할 때 이 외화를, 달러화를 사용해서 거래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파워예요. 여러분들이 이 엔지니어라서 얼마나 큰 파워인지 모를 뿐이에요. 근데 뭐 경제학이나 경영학에 계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기축통화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달러와 패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게 되면은 이제 막 중국이랑 미국이랑 비교 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과학기술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일본의 소재 기술은 세계 정상이라고 보면 돼요. 저도 막 이렇게 막 일본을 자꾸 이렇게 괜찮다 말하니까 저도 막 한국 사람들한테 비난받을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팩트예요.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실험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어떤 걸 만들기 전에 일본 소재로 만든 거 부품 A랑 그 다음에 뭐 한국 소재로 만든 부품 A랑 뭐 다른 나라 뭐 대만, 중국 뭐 이렇게 전 세계에서 내노로 하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놓고 테스트를 해요. 아주 기초적인 제품 물질의 강도를 테스트하는 걸 해요. 뭐 예를 들면 막 마이너스 55도의 차가운 이런 챔버에다 담갔다가 꺼내. 그 다음에 막 뜨거운 125도에 담갔다 꺼내요. 이거를 막 몇천 번 하는 거야. 몇천 번에 누가 끝까지 살아남나? 이거를 나는 해. 근데 내가 하진 않지 당연히.
내가 하진 않는데 요 주댕이로 조건을 주지. 야, 얘는 몇천 번 하고 얘는 몇천 번 하고 몇천 번 해가지고 보고서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 이렇게 하고 저 아시아에 있는 뭐 하청업체한테 맨날 시키지. 근데 어쨌든 참고로 요런 하청 많이 하는 국가가 싱가포르예요. 어쨌든 요렇게 해가지고 보고서를 봐요. 저는 내가 이렇게 주댕이로 다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소재들이 완전 박살나는데 끝까지 살아남는 게 있어. 딱 보면 일본산이야. 아시겠죠? 이건 팩트란 말이야. 거의 모든 소재들의 최강이야. 그래서 이 미국은 일본 소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이공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일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 일본 과학계를.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미국 갈 사람들이 반일 이런 감정에 휩싸여서 일본의 중요 기술을 놓치게 되면 난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 정치적인 그 흐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중국 기술에 그 눈을 가게 되고 거기에 테크트리를 타게 되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커리어가 완전 망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이게 지금 내가 미국 유학 고수니까 하는 말이에요. 난 정치에 관심도 없고 오로지 미국에 살아남는 데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요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냉전을 흘러가고 있잖아. 미국 대 중국의 어떤 새로운 냉전 체계의 질서가 막 되고 있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이 그 미국에서 지금 공부하려고, 그리고 미국에서 뭔가 성공하고 싶은 거잖아. 당연히 미국 쪽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소식들을 봐야 돼요. 아시겠죠? 중국 쪽에서 나오는 소식을 들으면 미국 갈 그 정보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중국 중심적인 그런 어떤 영상들, 정보들, 뉴스들,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점에, 이 한국이 막 반일을 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일본의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일본의 기술에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의 그 미국에 성공한 찬스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설명해 줄게. 그래서 그 전 세계 소재의 탑이 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 자국을 떠나는 걸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일본은 그 폐쇄적인 사회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일본의 그 사무라이 시대 보면, 뭐 전국 시대부터 쭉 보면은 번이라고 하는 약간 자치구 형식의 그런 그 뭐랄까 지역 사회를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탈번, 자신들의 자치구를 벗어나는 행동을 배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서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탈번을 잘 안 해요. 자기들이 살던 고장을 잘 안 떠나요. 그래서 일본에서 자기가 살던 데를 잘 안 떠나요. 안 떠나. 그런 정서가 있고, 영어도 또 어려워하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기술들이 굉장히 필요로 해요. 그런 어떤 뭔가를 새로 개발할 때 그 소재에 대한 하청을 시키려고 일본을 가장 먼저 선택을 해요. 어떤 첨단 기술이 이렇게 탄생하는 순간에 일본의 기술이 필요로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안 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와 언어를 일본인 다음으로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왜냐면 그 정서랑 그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의 문법이 매우 유사해요. 매우 유사하다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일본어 하기 좀 힘들어요.
중국어의 문법은 오히려 영어랑 더 가까워요. 중국 사람들이 일본어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 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쉽다고 하면 또 너무 이렇게 일본어 깊이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쉬운 게 어딨어 이 세상에. 근데 제 말은 외국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용이하게 배울 수 있는 언어가 일본어예요. 문법적으로 매우 유사해요. 역사적으로 일본이랑 교류가 굉장히 깊었고, 그리고 그 백제의 후손들이 일본을 세웠다는 그런 설도 있잖아요. 그리고 잘 찾아보시면 일본 황실에 백제의 족보가 막 발견되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당연히 일본은 대놓고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언어적으로 배우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일본어가. 정서적으로도 사실 지금 정치적으로 반미해서 그렇지 일본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이랑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필요한 일본인의 수요를 한국인이 채우는 거예요. 그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니까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중국 테크트리를 타고 미국에 넘어오면은 매우 불리합니다. 매우 불리해요. 지금 그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 테크트리 타지 말라. 그리고 일본 테크트리가 훨씬 낫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로지 생존의 관점에서. 그리고 저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일본이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반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저는 안타까워요. 왜냐면 미국에 건너올 사람들이 그런 거에 영향받으면 여러분들이 미국에 성공할 찬스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제가 아는 실리콘밸리 대기업에 있는 한인들 있잖아요. 일본어 잘해. 다 잘한다니까 진짜. 일본어 잘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새로운 어떤 혁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미국에서 막 설계를 하고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극한의 미친 듯한 성능을 끌어내려면 그 미친 듯한 성능을 받아줄 수 있는 소재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막 실험을 해. 맨날 마이너스 55도에 담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125도에 담가보고 이걸 막 몇천 번 해. 끝까지 살아남는 애들 봐. 다 일본산이야. 아시겠죠? 일본어를 잘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본 가서 소재를 선택하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거 떠나서 일본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세요.